여야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서로를 향해서 인신공격성 막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. 뭐 매일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성명을 발표하고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.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그 발언도 수위를 넘어섰고요.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도 수위를 넘어섰다. 양쪽 다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? 양승조 전 최고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장하나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그 부분이 뭐 수위를 넘었다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뭐 할 말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거는 우리가 이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전국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들이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새누리당에서는요. 네. 그 양승조 장하나 발언을 놓고 이게 뭐 단순히 한 개인이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기획을 하고 좀 조직적으로 이 전국을 사실은 긴장 관계로 오랫동안 끌고 가려는 민주당 일부의 그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 부분 어떻게 봅니까? 그건 누가 조직을 하고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? 왜냐하면 좀 너무 뜬금없이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뭐 예컨대 장하나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거는 내가 청년 비례대표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기획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마타도를 좀 퍼뜨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갈등 중에서도요. 예산안 심의, 정계특위 또 뭐 국정원 특위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정계특위인데요.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. 민주당은 지금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네, 그렇죠. 절충점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 공약으로 받아들인 거죠.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아마 이해득실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분들은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선거에서 폐지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혹은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정계특위 쪽에서도 새누리당 뭐 간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의 뉘앙스를 들어도 뭐 공천 폐지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정당공천 폐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육감 선거입니다. 그렇죠. 예. 기호 추첨 잘하면 1번 하면 당선되는 구조죠. 네네. 이것만은 정말 고쳐야 될 텐데 여기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또 교육계에서는 또 교육 경력의 문제를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교육위원을 이제 폐지를 지금 현행법대로 새로 그 일몰제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래도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위원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놓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비해서는 그 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또한 이제 좀 합의점을 도출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최소한 그 로또 선거라는 그것만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러닝메이트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이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다 포함해서 좀 어떤 것들이 가장 바람직할지 그걸 뭐 계속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러닝메이트도 포함해서. 그 현재로서는 반대 당론입니다. 그렇게 되어 있던데. 근데 러닝메이트도 사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 대안인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이제 묻지마 투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지방선거와 별도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이런 측면들을 같이 좀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요. 안철수 신당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 우리 부산 경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까?
부산에서는 그렇게 안철수 뭐 이렇게 신당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게 아마 이제 가장 좀 관심사가 되는 게 또 호남 지역하고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남 지역하고 수도권에 좀 조금 더 우리 안철수 시대 그게 치중을 하고 그렇죠. 있죠. 새정치 추진위에서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산에서는 좀 물론 새누리 텃밭이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직은 안철수 신당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많이 감지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안철수 신당을 저희는 뭐 발전적 경쟁 관계라는 정도의 이제 어떤 네이밍을 해서 사실 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이 여당의 독주를 막는 야당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계속해서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의정 활동 바빠서 부산 자주 못 내려가시죠? 네, 잘 못 내려가는 게 좀 현실입니다. 의정 활동 의정 활동보다도 사실은 이제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. 뭐 아시다시피 워낙 현안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. 그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매일 이제 새벽부터 회의가 거듭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주말에도 잘 못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